1920번을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n개의 정수 A1, A2, AN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안에 x라는 정수가 존재하는지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게 문제고요. 첫째 줄의 자연수 n이 1에 주어지는데 n의 범위는 1에서 10만까지 주어진다. 다음 줄에는 n개의 정수 A1에서 AN이 주어진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m이 주어진다. m은 1에서 10만이고요. 다음 줄에는 n개의 수들이 주어지는데 이 수들이 A 안에 존재하는지 알면 된다. 모든 정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2의 31승보다 크고 2의 31승보다 작다. 이거 뭐 인트형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데이터의 개수가 10만 개라고 해서 이거는 n로그 그냥 탐색해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그냥 브루트포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이게 브루트포스로 풀릴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바이너리 서치 문제냐면은 데이터가 10만 개인 거는 맞아요. 데이터가 10만 개인 건 맞는데 한 번만 탐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탐색하는 게 아니죠. n번 탐색할 수 있죠. 10만 개 최대 아까 말했던 그 최악의 케이스를 보면은 n이 10만이고 m이 10만이면은 그 10만 개의 데이터를 10만 번 탐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최악의 경우에는 10만 곱하기 10만 탐색을 하겠죠. 그래서 그 순삭 탐색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셨나요? 10만 개를 10만 번 탐색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문제는 다 이해하셨을까요?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네. 비주얼 스튜디오가 보이시나요? 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일중 검문으로 탐색이 되죠. 일중 검문으로 탐색이 되는데 이 이게 지금 n개 입력 개수잖아요. n개 n개의 데이터인데 이거를 한 번만 탐색하는 게 아니라 n번 탐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이 있는지 찾고 3이 있는지 찾고 7이 있는지 찾고 9가 있는지 찾고 5가 있는지 찾고 이렇게 n번 탐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의 데이터만 하면은 일종 포문이 되죠. 근데 이거를 n번 탐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n번 탐색해서 1은 있으니까 1, 3은 있으니까 1, 7은 여기에 없죠. 0. 이런 식으로 출력해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써주죠. 아,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보시면은 음, 일단은 데이터 사이즈 인트 n
그리고 1. 데이터를 n개 입력받는다. 그 다음에 찾을 데이터를 n개 입력받는다. 각각의 n개의 원소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A라고 하고 이 데이터를 B라고 하면은 A에 있으면 1 출력, 없으면 0 출력. 이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탐색을 하려다 보니까 n은 최대 10만 개, m은 최대 10만 개이므로 10만 곱하기 10만은 탐색이 worst case.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순차 탐색은 되지 않고 1인 탐색을 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또 보면은 일단은 뭐 데이터 사이즈 이 지석별로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이제 이 정도면 설계가 끝난 것 같고 인풋 데이터 사이즈 하고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 사이즈만큼 이제 데이터를 받겠죠.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거는 정의를 해줍시다. X 사이즈는 1, 10, 100, 1000, 만, 10만 개. 왜냐면은 n이 10만 개까지니까요. X 사이즈가 있고 이 n만큼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C 데이터 I 여기까지 n개의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럼 1은 클리어겠죠.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그 이진 탐색의 전제 조건이 뭐죠? 제가 하나 빠뜨린 거 있는데 이진 탐색의 그쵸, 정렬이 돼야죠. 오, 아주 잘했어요. 정렬을 해야 돼요. 이진 탐색을 위해 데이터는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트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사이즈. 그렇게 하면 뭐 오름타순에 정리되겠죠. 그리고 사질 데이터가 n개. 그리고 이거를 n만큼 이제 또 데이터를 입력받죠. n만큼 데이터를 입력받죠. 사질 데이터를 n개 입력받죠. n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하나씩 줄여가면서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반복문이 n번 돌겠죠. find num만큼 됩니다. 문제에서 n. 그리고 숫자를 하나씩 이제 입력을 받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들으시다가 이해 안 되시면은 채팅창에다 이렇게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 M 원소에 대해서 이제 이 M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걸 좀 위에 올려봅시다. 테스트를 하려면 이진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진 탐색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죠? 레프트가 있어야 되고요. 라이트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배열의 범위를 정하는 건데 레프트는 우리가 이진 탐색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레프트는 맨 처음에가 0이 되고 라이트는 데이터 사이즈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데이터는 0에서 데이터 사이즈 마이너스 1의 저장수. 네. 이진 탐색을 하는데 레프트 라이트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일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돌아야겠죠. 미드는 이거는 그냥 뭐 거의 공식이죠. 이진 탐색이니까 미드는 레프트 플러스 라이트 나누기 이해하고 만약에 데이트는 none. 그러니까 데이터를 찾았으면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찾았으면은 수량 1, 2n 하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드 값이 none보다 크면은 중간 내가 찾으려는 것보다 크면은 이 미드 전에 답이 있다는 소리죠. 만약에 답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라이트는 이제 미드 마이너스 1로 제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미드보다 큰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있다는 거니까 레프트는 미드 플러스 1 이렇게 진행합니다. 답을 찾았을 때만 빠져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설계에서 그렇고 구현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주석에서 말한 대로만 설계하고 분명히 구현해서 추가할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복문이 나온 지점에서 여기에 나왔을 때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못 찾았을 이 반복문을 여기가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를 못 찾았을 때거든요. 데이터를 못 찾았을 때 빠져나온 건지 아니면 찾아서 빠져나온 건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를 하나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찾았다는 거 표시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못 찾았을 때는 0을 출력해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끝내면 됩니다. 겉에 화일. 근데 백준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CPP로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입력이 많을 때는 백준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실제 코딩 테스트 할 때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돼 있어요. 백준 한정하면은 이런 걸 해줘야 돼요. 뭐냐면은 싱크 뭐였다? std ios 싱크 is 저는 펄스. 이거는 뭐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거를 안 쓰면은 그 시어나랑 시플볼 그 출력 그 함수를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않겠다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시플볼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18%의 속도를 약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100줄 풀 때만 이거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점은 이 AND 이해를 이걸로 바꿔주시면 성능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꿔주시면 100줄의 한정입니다. 꼭 이거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하시면은 한번 해볼까요? 5, 4, 1, 0, 0, 1. 잘 나오네요. 맞을 겁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아, 결과창이 안 보이시구나. 잠시만요. 음흠. 아,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 잠시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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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를, 이건가? 지금도 안 보이시죠? 그러면은 제가 입력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코드 공유해드릴까요? 네, 코드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시간 초과하면은 런타임이랑 달라요. 시간 초과라고 나옵니다. 웹스에서 시간 초과라고 뜬다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답이 뜰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920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화면 공유를 다시 해야겠죠? 16564를 보겠습니다. 이, 네.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찬우님이 해결해 주셨네요. 맞아요. 네. 일단 문제를 조금 읽어봅시다. 성권이는 히어로 오브 더 스톰이랑 지망생이다. 이 게임에는 N개의 캐릭터가 있다. 그리고 각 현재 캐릭터의 레벨은 XI이다. 성권이는 앞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레벨을 최대 총합 K만큼 올릴 수 있다. 팀 목표 레벨은 Tmin XI. I는 1에서 N이라고 가정하면은 캐릭터가 N개니까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성건이가 달성할 수 있는 팀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그 N개 캐릭터의 레벨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서 스탯을 올리듯이 총 K의 스탯이 있는 거예요. K만큼 올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N은 3이고, XI는 10, XE는 20, X3은 15이고, K가 10일 때, X3을 2 올리고, X1을 7 올리면은, X1은 17, XE는 20, X3는 17. 그래서 이 셋 중에 가장 작은 게 17이니까, 레벨은 17이다.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최대 팀 목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아까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나 바이너리 서치다 구현해라 이 정도 문제였고요. 대부분 보실 여러분들이 문제는 대놓고 바이너리 서치다 이런 문제는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바이너리 서치라는 거를 문제를 보고 유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아까와 같이 문제를 유추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입력값의 크기입니다. 입력값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네. 100만짜리가 이렇게 그 n도 100만이고 그 다음에 k는 10억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은 어, 그러니까 이 100%는 아닌데 n이 만 이상이면은 n 제곱 알고리즘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한 100만 정도까지는 그 복잡도 n 정도는 쓰셔도 될 것 같고 100만 이상이면은 n도 되도록이면 쓰면 안 됩니다. 틀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도 이런 숫자가 있으면은 바이너리 서치인지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풀다 보시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력값의 크기를 보고 이진 탐색인 걸 유치해놓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최소 레벨이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아까 xi가 10, x2가 15, x3이 20일 때 k가 7이었죠? 그래서 7 중에서 이 5를 이 10에다가 투자하고 2를 이 15에다가 투자했어요. 남아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t 민을 구하면은 17이 되겠죠? 네. 그래서 k를 이용해서 t 민이 최대가 되는 그런 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네, 문제는 이렇고요. 혹시 문제를 이해 못하신 분 있으신가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왜 바이너리 서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의견이고요. 그러면 아까 그 백준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한 2, 3분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3분이니까 한 45분까지 같이 문제 보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줌 40분 제한이 되게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네요. 네. 찬우님 말이 맞아요. 문제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보일 시간을 주고 접근하는 게 맞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속도가 빨라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2, 3분 정도는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 문제를 보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네.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바이너리 서치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바로 네. 음, 일단은 같이 PPT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쉽게 바이너리 서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의 개수이고, 이제 조금 들어가면은, 그렇다면은 바이너리 서치라는 것을 조금 힌트는 얻었는데, 이거를 어느 부분에서 바이너리 서치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최대 T 목표 레벨 T입니다. 네. 최대, 그러니까 그냥 목표 T가 아니라 최대 T 목표 레벨 T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확정되었고, 그렇다면은 이 최대 T 목표 레벨 T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 문제를 이긴 탐색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긴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렬된 값의 그 범위가 있어야 이진 탐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네. 이 팀 목표 레벨을 이렇게 잡았는데 어, 이 주어진 이 데이터에서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팀 목표 레벨은 레프트가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팀 목표가 라이트가 될 거겠죠. 네. 네, 아까 봤던 히오스 프로그래머 16564번 문제를 한번 계속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조금 이게 바이너리 서치를 응용한 문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회원분들 간에도 이렇게 좀 이게 시력차가 다 있어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 해가지고 좀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혹시 이 문제의 컨셉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뭔가 컨셉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구현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머리로 그냥 문제가 뭐다. 그냥 이 정도는 이해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휴대팀 목표 레벨 T이고요. 그 다음에 이 T라는 거는 민 XI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XI가 10, 20, 15인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두 번째가 레벨 총합 K가 주었죠. 우리는 10만큼 게임에서
그 스탯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능력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에 7을 주고 세 번째에 2를 주게 되면은 17, 20, 17이 되므로 팀 목표 레벨 T는 minxi이므로 이 17, 20, 17은 최소값이 17이 되죠. 그래서 이 팀 목표 레벨이 1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최대 팀 목표 레벨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구해볼 거고요. 최대 팀 목표 레벨을 바이너리 서치로 구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 값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건지. 이게 해결되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xi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k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레벨의 총합 k보다 적게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k가 여기서는 10인데 여기서는 xi에 7을 올리고 x3에 2를 올리면은 총 10 중에 9를 사용하고 1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10을 다 사용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케이스에서 그 k가 주어졌을 때 팀 목표 레벨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이게 레프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값도 생각해 보시고 팀 목표 레벨의 최대값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근데 혹시 네. 풀어보신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을 건데 이 K를 아예 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때가 팀 목표 레벨의 최소 아닐까요? 왜냐면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K가 10이 주어졌는데 K를 아예 안 사용하게 되면은 이 우리가 주어진 값 중에 최소값이 팀 목표 레벨이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K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때가 팀 목표 레벨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이 어차피 팀 목표 레벨이 K 기준이잖아요. 아니 그 최소값 기준이잖아요. 이 n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에다가 K를 몰빵했을 때 K를 몰빵했는데 이 최소값에서 이만큼 더한 수가 팀 목표리 되었을 때가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이게 최대값 라이트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이 레프트와 라이트를 우리가 구했고요. 왜냐면은 이질 탐색을 해야 되니까 범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레프트 라이트의 기준은 이 목표 레벨이 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네, 이거대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564번. 잠시만요. 일단 기본적인 값을 세팅해놓고, 입력값 nk가 있었죠. nk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자동이죠. n은 개수만큼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게 뭐 x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했던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라고 할 때는 이진 탐색을 통해서 이 in xi를 적중 최대값을 구합니다. 이 구할 때 몇 가지가 좀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했죠. 레프트, 그러니까 이 t min xi에서 가장 작게 나올 수 있는 값은 xi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된다는 거죠. k를 아는 것도 아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그냥 가장 큰 거 같은 경우는 xi 중에 가장 작은 값에 k를 더한 값. 이게 가장 크다는 거죠. 네. 이 t라는 거는 어차피 그 min xi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k를 더했을 때 그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레벨에 딱 반영이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xi 중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정렬을 합니다. 알고 하나씩 해보죠. nk를 입력하고요. n의 객수만큼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데이터 하고 n의 개수는 700명이 되죠. 있고요. 그 다음에 n개 개수만큼 입력을 하죠. 여기 데이터 i 이렇게 하면은 입력.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put 플러스 n 하고 오른쪽은 정렬이기 때문에 네 int 오른쪽은 정렬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 하고 오른쪽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레프트가 데이터 0이 되겠죠.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int right는 데이터 0에다가 k를 다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진 탐색을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을 값은 최대팀 목표 레벨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팀 팀 목표 레벨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값. 라이트는 팀 목표 레벨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배열에 있는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보통 이 응용화 문제를 보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을 정하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탐색하는 과정이 많아요. 네. 이때는 레프트 플러스 라이트 나누기 이거.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하는 목표 레벨이 되겠죠. 그리고 목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K가 10억이면은 네, 이대로 되겠죠. 목표 레벨은 아까 이거였죠. 그러니까 아까 예시로 든 게 K가 10이면은 이만큼 뭔가 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5를 뿌리고 여기다 2를 뿌리고 뭐 최소값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가능한 목표 레벨을 얻기 위해서 이 각각 아까 1등 인풋이 이거였죠? 10, 15였는데 여기다가 5를 주고 여기다가 2를 줬죠? K만큼 줄 수가 있었죠? 10 중에 5, 2를 사용해서 줬는데 네, 여기서 그래서 아니 7을 줬죠. 네, 7을 줘서 결국엔 17이 됐고 얘도 17이 됐고 그리고 K는 9만큼 사용했고요. K는 9만큼 사용했죠. 최대 10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해가지고요. 지금 이 17 대신 이 미드라는 레벨을 우리가 이 주어진 K로 만들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보면은 XI가 10억인데 우리는 이거에 다 덧셈을 구하기 때문에 이 더하는 과정에서 오버플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디드를 해줍니다. i가 n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20에는 뭔가를 안 더해줬죠. 왜냐면은 어차피 목표 레벨은 최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레벨 이상의 값에는 더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0은 17보다 크니까요. 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미드값이 이 값보다 커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값보다 커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일 때만 에비드에다가 미드 마이너스 베이타 i를 더해준다. 예를 들면은 10에다가 10을 목표를 17로 한다면은 10에다가 7을 더해줘야겠죠. 왜냐면은 최소가 17이 돼야 되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더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더해준 값들이 저장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에디드가 7 더하기 2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9가 우리게 주어진 K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드가 K보다 작거나 같냐 이걸 보는 거죠.
네. 같으면은 얘는 후보가 됩니다. 후보가 되는데 레드는 미드 플러스 1 하면은 좀 더 높은 레벨에서도 가능한지 계속 탐색한다. 그래서 이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최대 팀 목표 레벨을 구하기 때문에 탐색을 안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를 구해질 때마다 저장해 놓습니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걸 엔지어라고 합니다. 지가 빠졌군요. 이럴 경우에 엔지어. 만약에 미드가 엔지어보다 크면은 우리는 최대팀 목표를 구할 거기 때문에 미드를 엔지어에다 넣고요. 미드가 엔지어보다 작으면 넣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구한 게 이전에 구한 레벨보다 크니까. 그러면 엔지어를 그대로 준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크지 않으면은 뭐 정답 후보가 아니라는 거니까 레벨을 줄여서 되는 거를 또 써야겠죠. 네, 그렇게 구해놨고요. 시아오, 네. 코딩은 이렇게 됐는데요. 음, 네, 잘 나오네요. 그 예제 입력 1 해도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코드에서 이해 안 가거나 추가 설명 드릴 부분 있을까요? 네,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 예제 입력을 그대로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거를 엑서사이즈요? 되게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0을 하나 빼먹었죠? 100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지적이고요. 100만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출력은 거의 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습니다. 코드를 이게 핵심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분 정도 같이 한번 보고 이해 안 되시는 건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네, 난이도가 있죠. 코드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하고 싶으시면은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의 오늘 세미나의 목적은 약간 컨셉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좀 버겁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진 탐색이 이렇게도 활용되는구나. 약간 코드는 처음부터 어려우시면은 그냥 문제 컨셉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전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 번에 이거를 이진 탐색을 처음 보시는데 이 정도 문제를 접근해서 풀이까지 하시면은 예, 지금 제 생각에는 천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 저도 코딩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할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틀리면 또 안 되니까.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짜 저거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한번 꼬이면은 또 코드가 오류가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라이브 코딩을 또 처음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음,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죠? 문제가 12738이었던 것 같은데. 12738. 이거 어렵죠.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다시 드릴게요. 문제를 일단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이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식 탐색 개념을 공부하는 거랑 코딩 테스트를 푸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진 탐색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거든요. 되게 많이 이진 탐색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 충분히 읽어봐 주세요. 한 이제 24분이니까 한 27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두 문제만 더 하고, 네, 오늘 강의는 이대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열 A가 주어졌을 때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 자체는 되게 심플하죠. 이 숫자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 수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의 길이가 가장 크게 해라.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거를 뭐 LIS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LIS 알고리즘 치면은 많이 나오는데 결국엔 이거를 풀어보자는 거고요. 음흠. 일단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DP 개념이 약간 들어가는 건데요. 음, 가장 길게 증가하는 수열을 찾아야 된다. 10, 20, 10, 30, 10, 20이면은 10, 20, 30, 50이면은 길이가 4인 증가하는 수열이 됩니다. 이거를 네,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수열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전략 1은 현재 본인의 위치보다 이전의 원소 중에 본인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원소의 수렴값에 1을 더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10, 20, 10, 30, 10, 20이 있어요. 그러면은 10은 처음 원소니까 무조건 1로 하고 그다음에 20 같은 경우에는 20보다 전의 원소 중에 20보다 적은 원소 중에서 그 지금 이 배열이랑 이 네 개 배열이랑은 아예 다른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이 블럭 표시한 거는 즉 데이터 순열의 길이를 계속 구해가는 과정이고 이 맨 위에 거는 그 진짜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앞에 원소 중에 얘보다 작은 원소 중에서 이 길이가
가장 큰 원소를 골라서 그 원소에서 1을 더해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가장 구하고 싶은 거는 가장 긴 순열의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이너리 서치 네 문제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 전에는 20 있으니까, 이전 거에다가 1을 더해서 2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0 같은 경우에는 10보다 작은 원소 중에 10보다 작은 원소 중에 10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구한 길이에다 1을 더해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전의 원소 중에 자기보다 작은 원소가 있어야 본인이 그 순열에서 합해 그 길이에 추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전에 원소 중에 가장 길이가 길었던 거에서 1을 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구해보면은 1, 2, 2, 3 이렇게까지 되고요. 30 같은 경우에는 10, 20, 10이 있는데 20하고 10에서 길이가 2로 가장 길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더해준 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구해보면은 50 같은 경우에는 20, 30, 10, 20, 10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20의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은 길이가 4가 되고요. 우리가 찾은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소를 찾을 때 이전에 있는 원소 중에 자기보다 작은 값을 다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n제곱의 복잡도를 갖거든요. 왜냐면은 본인의 값을 찾을 때 이전 값을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네.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현재 본인의 값을 수열 데이터에 적절한 위치에 끼워넣죠. 적절한 위치에 끼워넣죠. 근데 이 적절한 위치란 게 되게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값을 적절한 위치에 끼워넣는다. 네네네. 조금만 낮추겠습니다. 본인의 값을 적절한 위치에 끼워넣는다. 그러면은 어, 그 수녀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원소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전체 수년의 길이가 길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되도록이면은 길이가 작은 것을 뽑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하는 건데요. 현재 본인 원소를 기준으로 이전 원소보다 본인이 더 크다면은 이 경우에는 무조건 바로 와도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바로 직전보다 더 큰 원소니까요. 계속 증가하는 형태니까 바로 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수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끼워 넣어 보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구한 수열이 깨지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끼워 넣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적절한 위치에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소는 그냥 넣고요. 20 넣고 30 넣고 네, 20 넣고요. 이 10일 때는 앞에 원소보다 얘가 작잖아요. 이 10은 어떻게 됐냐면은 현재까지 구한 것 중에 이 본인이 들어갔을 때 증가하는 이 순열을 해치지 않는 그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10은 여기로 오버라이트 됩니다. 네. 그리고 이 30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20 뒤에 30이 왔고요. 그 다음에 20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지 않는 경우이고,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구한 순열에서 지금 20이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순열을 해치지 않는 인덱스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20은 여기 20의 오버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50 같은 경우에는
증가한 형태니까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길이가 세종적으로 이렇게 4가 되는 겁니다. 네, 분야마다 사용 빈도가 다르고요. 아마 백엔드, 완전히 백엔드가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그 다른 진짜 뎁스 있게 이렇게 분석하지 않는 이상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 내부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서 이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를 아니다. A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적절한 위치에 우리는 데이터를 넣어야 했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순열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적절한 위치에 우린 데이터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보면은 정렬이 되어 있죠. 증가를 하는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진 탐색을 한번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를 넣을 때 여기에 그 이미 정렬된 데이터를 해치지 않는 그 원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맞은 삽입 위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진 탐색을 활용할 겁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구현을 해보죠.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오류가 나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비주얼 스튜디오로 바꾸고요. 네, 어, 일단은 데이터를 입력받겠죠? n을 입력받고, 또 n개의 원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어, 아까 추가적인 배열이 있었죠. 추가적인 배열이 있었고, 또 LIS 배열이라고 해봅시다. LIS 배열을 만든다. 그리고 n개의 원소를, 아까랑 똑같습니다. 원소를 LIS 배열을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근데 이 적절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 특정 원소의 이전, LIS 배열에서 본인을 삽입했을 때, 그 오름차순 순열이 깨지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네. 오름차순이 깨지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음, 음. 그러면은 여기서 오름차순이란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기존 데이터는 오른편으로 정리돼요. 본인보다 어, 조금 더 머리를 쓰면은 그래서 데이터는 오른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 탐색을 할 수 있고 이진 탐색을 할 때 본인보다 큰 온도를 만나면 아니다. 본인보다 작은 원소를 만나면 음, 본인보다 작은 원소를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작은 원소를 만났을 때보다 하고 큰 원소를 만났을 때. 어, 예를 들어서 1, 3, 1, 2, 4, 5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다 3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정하는 거죠. 네. 3은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명확한 답은 없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본인보다 크면은 본인보다 크면은 본인보다 크면은 라이트는 미드 마이너스 1 하면 되고요. 본인보다 작으면은 레프트는 미드 플러스 1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이상 뭔가 어, 그 맞는 조건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범위를 계속 좁혀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진 탐색을 하시면은 이제 뭔가 이게 그 삽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코딩을 해보죠. L을 입력받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엑서사이즈 웬만큼 입력을 받죠. 그 다음에 li 베이스 s 배열을 만듭니다. 아까 그 PPT에서 봤던 또 하나의 배열이죠.
그다음에 레프트 라이트를 이제 설정해서 2인 탐색을 해봅니다. 근데 이 n의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반복문을 쓰는데요. 원소를 한 번씩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n개의 원소를 훑으면서 음, 이게 중요한데요. 그 이 이집 탐색을 하는 거는 아까 그 또 다른 배열, 그 LIS 배열이잖아요. 근데 이게 크기가 점점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LIS 배열의 지금 범위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게 IDX 배열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LIS의 원소가 들어갈 때마다 IDX 배열을 관리해 줄 거예요. 적절한 위치에 이제 삽입하는 걸 해볼 텐데요. LIS의 원소가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i가 리스트 IDX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직전 원소보다 클 때는 LIS에 아무 원소도 없고 바로 직전보다 크면 무조건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LIS에 원소를 넣어주고 하나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보다 원소가 크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LIS의 적정한 위치에 이제 삽입을 해야겠죠. 레프트 라이트가 여기에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진 탐색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거의 공식이죠, 이거는.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인트 미드는 레프트 플러스 라이트 나누기 1. 그리고 if 만약에 지금 LIS의 미드 값이 데이터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어, 조금 앞으로 당겨 말아야겠죠. 라이트는 미드 마이너스. 그 앞에 원소를 봐야겠죠. 네.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계속 크거나 작을 때 작은 큰 원소를 만나면은 이렇게 하고 작은 원소를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이렇게 뭔가 계속 진행하면서 최저값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값을 찾았다고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최저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파라메트릭 서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음, 이렇게 할 때마다 리스트 미드가 데이터 i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겠죠. 1, 2, 4, 5가 LIS가 1, 2, 4, 5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키가 3인 경우인데 미드가 4면은 여기다 데이터를 넣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이 앞에도 넣을 수 있는지 봐야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 넣을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 일단은 해를 배정이 됩니다. 네,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그래도 앞에를 계속 보는 겁니다. 최적의 위치에 넣기에 계속 탐색을 하는 겁니다.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더 이상 해가 없을 때까지 계속 탐색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포스팅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이 파라메트릭 서치 개념이 있는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2인 탐색 파라미터 서치가 맞춰지면은 이 LIS 아까 그 포스 위치에다가 데이터 i를 넣는 거. 그러면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LIS의 적절한 위치의 원소가 삽입됐고요. D는 그 LIS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죠. 왜냐하면 그게 길이이기 때문에 이게 IDX죠. 그러니까 원소를 넣을 때마다 어, 이, 이 else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IS에다가 적절한 위치에 원소를 삽입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 추가하기 때문에 길이가 늘어가는 건 이 부분이고 IDX가 뿔뿔 될 때마다 뭐 길이가 갱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X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결과가 잘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예제 입력값을 넣을 거고요. 봅시다. 잠시만요. 지금 이 크기가 100만 개라서 힙에 스택에다 저장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동작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네, 100만 개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동작 할당을 해주고 중요한 거는 끝날 때 반드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행이 되겠죠. 네, 답이 잘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뭐했고요? 마지막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까랑 되게 비슷한 문제이고요. 마지막은 쉬운 걸로 해야죠. 대충 2805문제고 아까 그 게임 문제랑 되게 비슷한 문제예요. 그리고 네, 자르는 것도 비슷하고요. 이 세 개를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나무를 자르는 거고 상근이는 나무 에미터가 필요하다. 근처에 나무를 구입할 곳이 모두 망해져 버렸기 때문에 정부에 벌목허가를 요청했다. 정부는 상근이 집 근처의 나무 한목에 벌목허가를 내줬고 새로 구입한 곡지 절단기를 이용해서 나무를 갈 것이다. 나무를 뭔가 자르나 봐요. 그래서 절단기를 높이 H에 설치하고요. 높이를 지정하면은 이 H 위에 올라간 다. 그 다음에 모두 절단해 버린다. 그러니까 절단기를 H에다 놓으면은 H 높이보다 위에 있는 나무는 다 절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무가 20, 15, 10, 17 이렇게 있으면은 절단기가 15라면은 잘린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15 이상이 다 잘리니까 길이가 5인 나무와 이를 들고 집에 갈 것이다. 총 7m를 집에 들고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절단기에 설정할 수 있는 높이는 양의 점수 또는 0이다. 하지만 황근이는 환경에 매우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집에 가져가려고 한다. 그 높이를 올리면 올릴수록 가져갈 수 있는 나무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 높이 이상의 나무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상근이는 필요한 나무만 가져가고 싶어하고 이때 절단기를 설정할 수 있는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혹시 문제 컨셉은 이해되셨나요? 아까 히어로즈 게임이랑 되게 비슷하긴 하죠. 네. 그러면은 제가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길이가 20인 나무, 15인 나무, 10인 나무, 17인 나무가 있는데 이 절단기를 15에다가 설치하고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그림, 아까 문제가 이거였고요. 상근이 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요약해 보자면은, 상근이는 집에 나무가 이게 4개가 있는데, 20인 나무, 15인 나무, 10인 나무, 17인 나무가 있는데, 절단기를 15에다가 설치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나무는 다 잘릴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길이가 20인 나무에서 15 이상이 잘리니까 5가 잘렸고, 길이가 17인 나무에서 15 이상이니까 2가 잘렸고요. 그래서 총 7이 잘렸는데 상근이는 환경을 사랑해서 어, 자기가 가져갈 나무만큼만 가져가고 이때 이 높이를 최대 그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얼마냐 이거죠. 높이를 올리면 올릴수록 가져갈 수 있는 나무가 적어지겠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히어로즈랑 되게 유사하죠. 네. 음, 뭔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은 이 입력값을 보니까 이진 탐색인 거는 같은데 그리고 이진 탐색인 것 같은데 이진 탐색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뭘까요? 절단기를 설정할 수 있는 높이의 최대값이죠. 네. 그리고 어, 높이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진 탐색으로 절단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일단은 범위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진 탐색에서 레프트랑 라이트는 어떤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한 2분 정도 고민해 봅시다. 절단기를 설정할 수 있는 높이의 최소값은 최대값은 뭐 이렇죠. 음, 결국에는 나무에다 절단기를 설정하려고 하니까 나무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나무가 1에서 20억 사이니까 절단기의 높이도 이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은 아니죠. 왜냐하면 양의 정수 또는 0이니까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어차피 나무의 길이 20억을 넘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위에서 잘릴 수 있는 나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0에서 20억 사이에 절단기가 설정될 수 있는 높이다. 이 부분이 혹시 이해되실까요?
네.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레프트, 라이트 값이 주어졌고요. 한번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네. 이건 실행을 하고요. 음, 일단은 뭐 입력을 받아야겠죠? n과 편의상, 편의상 전 k라고 하겠습니다. k 입력받 n과 m이죠, m. m은 입력받 그리고 뭐 n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무를 이진 탐색으로 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레프트는 0, 라이트는 나무의 최대 높이인 25이 될 거고요. 실제 나무를 잘라보면서 최대 값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int, 그리고 데이터를 받습니다. 배를 봤는데 20억까지니까 인트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네. 정정 할당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웬만큼 데이터를 받을 거니까요. 그리고 데이터, 아니, 진 데이터 아니죠? 그리고 인트, 레프트는 0, 인트, 라이트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0억이고요. 그 다음에 답을 저장할 거, 아까처럼 답을 저장할 거. 파라메트릭 서치는 답을 저장할 변수가 있어야 돼요. int n1은 0. while left가 right를 잡으면 int 이제는 left 플러스 right 나누기 음, plus. 그러니까 그 잘려진 나무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롱롱 int edge는 0. 특정 높이의 나무가 있을 때 얼마나 잘릴 것인가. 또 int i는 그 n개의 나무들에 대해서 만약에 데이터 i가 나무 지금 그 커터의 길이보다 크면은 그만큼 잘리겠죠? 잘린 거를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그 특정 그 숫자 이상이겠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 길이보다는 수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무의 높이를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수확량을 가지면서 높이를 최대한 그 나무를 적게 받는 것을 계속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레프트에다 늘려주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절단기의 높이를 낮춥니다. 그리고 결과값은 아까 MGY 저장된 걸 출력하면 됩니다. 4, 7, 네, 잘 나오네요.
그 예제 입력 1 이런 거 입력했는데 잘 되고요. 아까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레프트, 라이트를 정했던 거. 이거는 나무를 기준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그 본인보다 지금 이 미드는 절단기의 높이이고 이것보다 높은 거는 다 베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했고 그다음에 이 베면서 이 나무의 길이를 누적했던 과정, 이 과정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이 오늘 했던 것까지 종료가 됐고요. 사실은 되게 아쉬워요. 사실은 되게 아쉬운데 이 많은 분들이랑 카페를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고 그 다음에 롱롱 인트는 일반 롱롱 맞습니다. 맞고요. 계획하고 있는 것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청 같은 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 하지 못해서 되게 아쉽고요. 계획하고 있던 것들은 이제 챌린지 해가지고 한 달치 목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드리려고 했고요. 스터디 그룹 같은 것도 구성해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CPP 알고리즘 디자인 패턴 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코스를 진행하려고 해봤고요. 이렇게 특강 같은 것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봤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지식인 그 활동도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제 생각에 한 11월 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치킨 같은 것도 드리고 이제 네이버에 지원받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활성화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행을 해볼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카페 지식인 활동은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면은 이렇게 좀 더 좋습니다. 이게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남한테게 알려주는 것도 좋으니까요.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원하는 걸 같이 알아내봤으면 좋겠습니다.